여러분, 쌀국수 좋아하시죠? 그 뜨끈한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 생각만 해도 속이 풀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쌀국수 뒤에요. 사실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지금 당장 쌀국수를 끓여 드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쓰실 건가요? 단 15분? 아니면 꼬박 8시간? 네, 맞아요. 이 극단적인 시간의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15분짜리 초간단 레시피고요. 정말 빠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한 네이버 블로거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정통 방식으로 육수를 내다간 집 거덜난다고요. 아니, 대체 한 그릇의 쌀국수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까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의 90%는요, 바로 육수에 있습니다. 쌀국수의 영혼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국물 한 그릇에 시간과 과학이 아주 꽉 응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영혼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5분 레시피의 세계부터 들여다볼까요? 와, 정말 간단하죠? 시판 비프 스톡, 그러니까 소고기 육수 농축액에다가 피쉬 소스, 그리고 계피가루만 살짝 뿌려주면 끝. 사실 요즘엔 마트 가면 이런 재료들 다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빠르고 그럴싸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시간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요리가 아니라 거의 과학 실험에 가깝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정통 방식인데요. 첫 단계부터 차원이 달라요. 그냥 물에 재료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요. 양파랑 생강을 1시간 동안 구워서 향을 최대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뼈를 살짝 데쳐서 불순물을 싹 제거해야 맑고 깨끗한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최소 4시간 이상 뭉근하게 끓여서 뼛속에 있는 콜라겐을 젤라틴으로 녹여내는 과정. 이게 바로 그 깊고 진한 맛의 비밀인 거죠. 사실 이거 우리한테 익숙한 사골 끓이는 원리랑 똑같아요. 향신료도 처음부터 넣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마지막 1시간에 딱 넣어서 향을 입히는 센스까지. 보세요. 모든 과정에 다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네이버 블로거 분의 절규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맞아요. 직접 육수를 낸다는 건 시간과 비용,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그냥 편하게 시판용 장국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육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쌀국수 한 그릇을 완성하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고기 고명이죠. 이것도 그냥 평범한 고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베트남 현지에서 쓰는 용어랑 조리법이 다 따로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쌀국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 타이라고 써 있다면요. 그건 바로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쳐서 샤브샤브처럼 부드럽게 먹는 생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찌는 3시간 이상 푹 삶아내서 입에서 녹는 듯한 마치 잘 만든 장조림용 양지머리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고소한 기름 맛을 좋아하신다면 차돌 양지인 거우, 그리고 젤리처럼 쫀득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우리한테 익숙한 수지, 바로 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독오독 씹는 재미가 있는 삭도 빼놓을 수 없죠. 다음에 쌀국수집 가시면 이 용어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아는 만큼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쌀국수의 세계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혹시 우리나라 냉면도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베트남 쌀국수도 지역별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크게 북부 하노이 스타일과 남부 호치민 스타일로 나뉩니다. 이 비교표를 딱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북부 하노이식은 맑고 깔끔한 국물에 짭짤한 맛이 특징이에요. 고명도 비교적 단순하고 식초에 절인 마늘을 곁들여 먹죠. 반면에 남부 호치민식은 국물이 더 진하고 달콤하고요. 숙주나 라임, 호이신 소스 같은 걸 듬뿍 넣어서 아주 화려하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는 대부분 이 남부 스타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맛있는 쌀국수, 과연 건강에도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 성분, 지금부터 한번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통 방식으로 제대로 만든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에는요, 단백질이 무려 80.7g이나 들어있습니다. 뼈와 고기를 그렇게 푹 우려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나트륨 함량도 꼭 주목해야 합니다. 한 그릇에 1854mg.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8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국물 맛을 내려고 피쉬 소스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국물까지 싹 비우는 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5분과 8시간, 북부와 남부, 높은 단백질과 또 높은 나트륨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레시피를 넘어서 쌀국수의 철학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쌀국수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쁜 날 저녁을 위한 15분짜리 간편식부터 주말을 꼬박 바쳐 끓여내는 장인의 육수까지 이 쌀국수 스펙트럼 위에 있는 모든 방식은 그 자체로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목표와 상황에 딱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쌀국수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짭짤함과 달콤함, 향신료와 허브, 지방의 고소함과 라임의 상큼함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취향이라는 재료가 더해질 때 비로소 나만의 완벽한 쌀국수 한 그릇이 탄생하는 것이죠. 오늘 쌀국수의 두 얼굴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간단하다고만 생각했던 음식 속에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세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반전 요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